튀르키예는 자국 프로리그와 서유럽 이민자 출신으로 태어나 해당 국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라인업을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8,500만의 인구와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열성적인 관심은 충분히 강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죠. 튀르키예 축구 국가대표팀은 메이저 대회 때마다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선수들과 이민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생기는 조직력의 부재.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유럽 강호들과 충분히 해볼 만하지만 후반에 어이없게 실점해서 패하거나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독의 역량은 필수적이죠. 이 상이한 문화권에서 자란 선수들을 하나로 뭉쳐서 결과를 만들어낸 감독은 2명 있습니다. 세뉴얼 기네슈와 파티흐 테리. 두 감독은 튀르키예 특유의 애국심을 이용 포기를 모르는 투지와 열정을 불태우는 팀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기네슈는 2002 월드컵 터키를 본선에 진출시킵니다. 브라질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터키가 만난 상대는 일본. 일본은 97년 기린컵에서 튀르키예를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기에 벌써부터 8강을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방송사에서는 8강에서 만날 세네갈의 전력을 분석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튀르키예는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산 사슈, 시키루, 다발라, 벨레졸루, 바시티르크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상위팀이나 유럽 4대 리그에서 뛰고 있었고 유로 2000에선 독일에 1무 1패를 안겨주고 본선에선 홈팀 벨기에를 이기며 8강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터키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고 전반 11분 다발라의 헤딩골이 터지며 튀르키예가 앞서갑니다. 일본은 전반 41분 알렉스의 프리킥이 골포스트를 맞으며 튕겨나왔고 후반 스즈키를 교체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던 일본에겐 충격적인 결과였죠. 튀르키예의 8강 상대는 세네갈. 세네갈은 월드컵 개막전부터 프랑스를 이기더니 16강에선 스웨덴까지 잡아내며 올라온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네갈은 스웨덴전 연장까지 가는 혈투로 지쳐 있었고 좀처럼 경기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전반 18분 앙리 카마라가 선제골을 넣은 것 같았으나 옵사이드 판정이 났고 속도를 활용한 측면 공격은 튀르키예 수비진에 맡겼죠. 오히려 튀르키예의 정교한 패스에 세네갈은 흔들렸습니다. 튀르키예는 측면에서도 빠른 세네갈 선수들을 제쳐내는 모습을 보이며 선제골을 노렸죠. 후반 중반이 지나갈 무렵 규네슈는 수크루를 빼주고 만시지를 투입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감각적인 슈팅을 보여주는 만시즈. 연장으로 간 경기는 3분 만에 만시즈가 골든골을 넣으며 튀르키예가 4강으로 갑니다. 4강 상대는 브라질. 호나우두, 히바우드, 카를로스 등 역대급 스쿼드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호나우지뉴가 8강전 퇴장으로 뛰지 못하는 것이 변수였죠. 경기가 시작되고 브라질은 짧은 패스와 개인기를 앞세워 득점을 노립니다. 튀르키예도 간간히 공격을 했으나 대부분의 공격은 브라질이 주도하며 전반전은 종료됩니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호나우드가 반박자 빠른 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뒤가 없었던 튀르키예는 라인을 올려 브라질을 압박하나 쉽게 풀어내어 역습을 전개하는 브라질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마지막 헤딩이 골대 위로 뜨며 경기는 종료됩니다. 이후 대한민국과의 3, 4위전에서 이기며 3위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튀르키예. 2004 유로와 2006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튀르키예의 다음 메이저 대회는 유로 2008이었습니다. 유로 2008에 들어가기 전에 재방문 시청자들이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예선 단두대 매치에서 노르웨이를 꺾고 올라온 튀르키예였죠. A조에 배치된 튀르키예는 포르투갈, 체코, 스위스와 한조가 되며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죠. 니아트 카흐베지, 벨레조글루, 샨르, 알틴톡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주전들이 있었고 아르다 투라는 튀르키예를 이끌 차세대 공격수였습니다. 발이 느린 양점이 있으나 수비진 7명 중 5명이 갈라타사라이 소속으로 호흡이 뛰어났습니다. 명장 파티흐 테림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갖춰나가는 튀르키예. 경기는 포르투갈이 압도하는 양상으로 갑니다. 튀르키예는 특유의 터프한 플레이로 역습을 노렸으나 역습 시 공격 숫자가 부족했고 패스 템포가 느려 포르투갈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결국 포르투갈의 2골을 허용하며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죠. 2차전 상대는 홈팀 스위스. 양팀 다 1차전에서 패배했기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튀르키예는 공격의 핵심 벨레조르가 부상으로 대회를 더 뛸 수 없게 되는 악재가 겹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시작된 경기. 스위스는 전반 31분 야킨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습니다. 거센 비로 공의 속도가 줄며 쉽게 득점에 성공하죠. 기세를 올린 스위스가 공격을 주도하며 전반은 종료됩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센트루크와 토파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지는 튀르키예. 센트루크는 후반 11분 헤딩 동점골을 뽑아내며 용병술은 적중합니다. 소득 없는 공방이 이어지던 경기는 추가 시간 투란이 날린 슈팅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며 튀르키예가 역전골을 만들었는데요. 일격을 당한 스위스가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튀르키예의 6탐방어를 뚫지 못하고 경기는 종료. 스위스의 2패 탈락이 확정되고 승패, 득실차, 다득점까지 같았던 튀르키예와 체코가 조 2위를 놓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체코의 탄탄한 포백을 상대로 고전한 튀르키예는 전반 33분 체코산 뚝배기 콜레르의 헤딩 선제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은 체코는 콜레르와 폴락의 슈팅으로 튀르키예를 몰아붙이며 전반을 마치죠. 후반 초반 동점을 노리는 튀르키예의 공격이 거셌으나 체코의 포백은 탄탄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7분 플라실이 추가골을 넣으며 점수차를 벌리죠. 이제 체코의 8강 진출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르크 전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29분 알틴톱의 크로스를 투란이 마무리 지으며 2대1. 후반 42분 최의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디아트의 동점골이 터지며 순식간에 2대2를 만드는 튀르키예. 그리고 2분 뒤 알틴톱이 디아트에게 킬패스를 연결했고 유로 역사에 남을 그 골을 성공시킵니다. 15분 만에 8강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기적을 만든 튀르키예의 8강 상대는 크로아티아.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크로아티아에 비해 벨레졸로의 부상, 골키퍼 데미렐과 미드필더 아우렐리오가 징계로 결장하는 튀르키예. 선발 누수가 있었으나 튀르키예는 크로아티아와 호각세의 경기를 펼칩니다. 후반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웠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는 양팀은 연장전에 돌입. 연장 후반 종료 1분 전 튀르키예 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클라스니치가 헤딩골을 터뜨립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까지 남은 시간은 7초. 그런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센트루크가 혼전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만들고 승부차기에서 모드리치, 라키티치, 페트리치가 실축하며 3명 모두 성공한 튀르키예가 4강에 진출하게 되죠. 과연 투르크 전사들의 기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전 세계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4강전 상대는 독일, 그러나 튀르키예는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9명의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 쓸 수 있는 스쿼드가 14명밖에 안 되는 튀르키예. 그러나 튀르키예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웠습니다. 전반 22분 보랄의 오른발 슈팅이 내만 골키퍼를 맞고 골대에 들어가며 선제골을 뽑아버리죠. 독일은 전반 26분 슈반슈타이거가 동점골을 넣어 스코어는 1대1. 그렇게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전반전 슈팅 수는 튀르키예가 15개로 3개인 독일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였죠. 하지만 튀르키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튀르키예의 골문을 두드리는 독일. 결국 후반 34분 클로제가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 2대1로 독일이 앞서갑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선수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투르크 전사들이 마지막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레만이 잡으려던 크로스를 센트루크가 방향만 바꿔놓으면 동점골로 연결한 것이죠. 처절하게 싸우는 투르크 전사들의 모습을 본 파티르 테림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후반 45분 람이 결승골을 넣으며 튀르키예의 돌풍은 아쉽게도 4강에서 멈추고 맙니다. 4강 경기까지 490분간 튀르키예가 앞서고 있던 시간은 겨우 13분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힘을 아낌없이 퍼붓고 있었기에 4강에서 그 리드를 지킬 역량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경기 투지 넘치고 화끈한 공격력으로 상대와 맞서는 투르크 전사 그 자체였죠.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런 투르크 전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